안녕하세요. 토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과 나눌 주제는요, 이 행정계획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이 행정계획을요, 제가 이제 쉽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드리자면 보물섬을 찾아갈 때 필요한 보물지도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행정계획 속에는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정보들이 모두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남들이 다 알기 전에, 눈에 보이기 전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타이밍,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능력이 결국에는 나의 어떤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행정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실무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나라의 최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입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이죠. 2001년도에서 2020년도까지고요. 그래서 지금 19년도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지금 올해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짤 때요, 이 모든 계획의 기본이 국가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계획을 역행해서 일반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들을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있는 자료인데요. 동해안 쪽에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 쪽에 신산업벨트, 남해안의 선벨트 쪽으로 남북교류 접경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동해안 쪽에, 이게 지금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동해안 에너지죠. 이쪽은 원전, 그 다음에 풍력, 이런 수력발전, 이런 것들에서 에너지 쪽으로 해서 지금 동해안 쪽은 국가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고요. 남해안 쪽은 뭐 문화권, 그래서 뭐 우주, 그 다음에 테마섬, 해양플랜트, 신소재, 생태산업단지, 테마섬 해서 남도문화권, 남해안 선벨트는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고요. 서해안 쪽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쪽 서해안 쪽에는 로봇, 자동차, 뭐 반도체, 조선, 뭐 풍력, 여기도 새만금, 그래서 글로벌 첨단 산업벨트에서 이쪽 서해안 쪽이 지금 보시면 집가 상승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이유는 이쪽으로 일자리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국가계획만 보더라도 지금 서해안 쪽이 많이 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 서해안 쪽으로 지금 국가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비용들도 이쪽 서해안 쪽으로 투입이 될 수 있겠죠. 부동산, 특히 이 토지 투자도 서해안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국가계획이 이제 1차부터 제4차까지 나왔는데요. 72년도에서 81년도 제1차 계획에 보시면 대규모 공업 기반을 구축을 한다. 그 다음에 교통통신, 에너지 공급망 정비해서 이때 당시가 한참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됐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2차는 82년도에서 91년도입니다. 그래서 인구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전국적 확대, 뭐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억제 및 관리, 이 당시에는 분당이나 뭐 일산 이러한 지역들의 서울 외곽으로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서울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집중되던 부분들을 분산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됐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2년도에서 2001년도까지가 이제 제3차, 이 당시에는 신산업지대를 조성하고 산업구조로 고도화했다 해서 반도체나 전자, 전기 이런 산업들로 많이 경제가 살아나면서 더욱더 첨단 산업에 육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제3차 기간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4차 때, 이때는 이제 두 번의 수정 계획이 있었는데 제4차 때 보시면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그래서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렸죠. 그래서 이 당시에 떼제베를 들여와서 우리나라 KTX를 만든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세종시가 이때 이제 만들어지면서 정부 청사들이 다 세종시를 이전하면서 상당히 부동산 지가 상승이 많이 일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토 계획들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제5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럼 이런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우리가 어디서 미리 정보들을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어디예요? 이 네이버 홈페이지에다 국토교통부 검색을 하시면요, 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꾸준히 보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안에 국토종합개발계획뿐만이 아니라요, 도로, 철도, 항공, 나는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좀 더 빠른 정보들이 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고시 공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시면 정책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자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제5차 지금 국토종합계획 공청회 자료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시면 지금 떴죠? 제5차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립 중에 있는 단계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5차에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계획들을 짜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국대 현안 문제가 격차 52%가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 그 다음에 주거가 불안정하다, 양극화가 심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현안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조화가 33.2%, 난개발, 과개발, 환경에서 오염, 지역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심하다라는 거죠. 새로운 국토 이슈는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 이용 방식의 변화, 추진,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앞으로 제5차 때는 우리나라를 어떤 지역을 또 중심적으로 방향성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국가계획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을 해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이 도시계획들은 각 그 지자체 홈페이지가 있겠죠. 서울시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부산이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소도시들이면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을 거예요.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계획들은 어디에서 열람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지자체 홈페이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더욱더 이 지자체에 대한 개발 계획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보면 모든 평택 지역이 다 개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 안에서도 중심지, 그 다음에 부도심, 이런 것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만 읽어도 평택 안에서도 어떤 지역이 더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투자라는 데 있어서도 훨씬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의 안에 가서 토지들을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도시기본계획들,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습관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이 도시기본계획, 요 세 가지는요,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큰 의미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이런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도시계획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실제 토지 주인들이나 실제 우리가 토지를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관리계획도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과 이 도시관리계획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기차역이 생긴다, 공항이 생긴다, 항만이 생긴다 했을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역세권에 대한 관심들,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역세권이 개발될 때는 개발이 발표가 되고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초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 공감회를 거치고요. 지방의회의 이런 의견들, 그 다음에 입안,
협의를 하고요. 다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단계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남들이 알기 전에 그리고 눈에 보이기 전에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결국에는 나에게 더욱더 부자를 만들어주는 습관이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계가 바로 이 주민공람회 공청회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세권 개발이나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 뭐 공항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자, 우리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주민공람회 공청회 때, 이때는 뭐냐면 만약에 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회원님들, 그 지역의 땅들 주인들 있죠. 그러면 이 지주들을 먼저 모셔놓고 거기에 어떻게 개발을 할 거다라는 내용들을 이 주민공람회 공청회 때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 지역 주민이어야지만 참석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하다 보면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자체 홈페이지 꾸준히 열람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국가계획,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뭐 경상남도 이런 도 계획들 있죠. 거기에 속해 있는 거면 다 연계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 홈페이지들을. 그러다 보면 뭔가 공통된 그런 개발 계획들이 또 그 지자체마다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기적인 어떤 정보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확실한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투자라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행정계획은 정말 보물섬을 찾아가는 보물지도와도 같기 때문에 이 행정계획을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이런 지자체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질문 게시판이나 아니면 이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